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인베니아고요. 인베니아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니아의 2023년도 매출액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2023년도는 2022년도보다 매출액이 약 60% 하락하게 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인베니아가 2023년도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베니아는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2023년도처럼 디스플레이 패널 업황이 다운된 시절에는 신규 시설과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가 젖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비에 대한 계약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 매출액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IT OLED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이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베니아가 다시 한번 매출액이 상승하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전방 산업과 관련이 있냐면 LG 디스플레이와 중국과 대만 기업에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대만 쪽에서는 이제 뭐 BOE나 CSOT 등 다양한 기업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소식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LD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8.6세대 IT용 OLED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은 현재 재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결정된 상황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8.6세대의 IT용 OLED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파주 소재의 P10 라인에 투자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올 3분기에서 4분기부터 8.6세대의 IT용 설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정된 상은 아니지만은 24년도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3, 4분기부터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이 3, 4분기부터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장비 계약 투자상 이제 24년도 하반기나 2025년도 상반기쯤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아무래도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 장비 대한 계약이 24년도보다는 25년도쯤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은 중국에 BOE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BOE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8.6세대에서 11조 원을 투자할 거다 말 거다라는 말은 많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도 어떤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번 달에 기공식을 열무를 통해 가지고 BOE가 드디어 이 투자를 집행하겠구나라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BOE 같은 경우는 이 장비 반입 시기가 2025년도 2분기쯤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장비 반입 시기가 2025년도 2분기다 보니까는 이 BOE 쪽에 대해서도 24년도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4년도 3, 4분기부터 투자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장비 반입 시기가 25년도 정도쯤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비율 같은 경우도 이 장비 반입 시기가 25년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베니아가 만약에 이 두 기업으로부터 수주 계약을 받게 된다면은 24년도보다는 이제 25년도를 조금 기다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24년도 IT OLED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장비들에 대한 어떤 사용처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매출액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 전방 기업이 24년도보다는 2025년도쯤에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2024년도에는 많은 매출액을 못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23년도보다는 이 장비에 대한 쓰임새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매출액이 뭐 소폭 상승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엄청난 기대보다 엄청난 매출액을 이제 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인베니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찍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니아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하락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반등이 왔지만은 결국 이 매물대 라인에 저항을 걸리면서 눌렸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는
이 라인까지 상승이 왔지만 결국 이 매물대를 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인베니아가 뭐 바닥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땅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장중에 지속적으로 눌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뒤에도 바로 눌릴 수가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소 이런 라인들은 깔끔하게 돌파는 양봉이 나온 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양봉이 나오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들은 여전히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소폭 다시 눌릴 수가 있는 점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라인에서 바닥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된 다음에 이 저점 라인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상황도 좋지 않고 이 디스플레이 패널 업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전방 산업에 대한 관련된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가 24년도에는 활발하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매출액을 올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LD스플레이와 BOE의 수혜를 받게 된다면은 이제 2025년도에는 현재보다도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을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인베니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치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